10살 지훈이 침실에서 일어나 벽시계 소리를 듣습니다. 8시 정각이죠.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던 토비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지훈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옷장을 열고 오늘 입을 옷을 골라냅니다.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준 작은 가방까지. 토비야,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나가볼까? 토비가 귀를 쫑긋 세우며 일어납니다. 갈색 털을 가진 이 리트리버는 지훈과 함께한 지 벌써 3년째죠. 지훈은 토비의 목에 빨간 조끼를 입혀주며 말합니다. 오늘은 나 혼자 가볼래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던 아버지 이성현이 고개를 돌립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절제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백화점까지 혼자 갈 수 있겠니? 네, 토비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성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이 독립심을 기르려는 마음을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하철역까지는 집에서 15분 거리입니다. 지훈은 토비와 함께 천천히 걸어갑니다. 흰 지팡이를 든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토비는 주인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춥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지날 때 역무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죠. 어디 가시나요? 백화점이요. 아, 그럼 오른쪽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전철 안에서 지훈은 토비를 무릎 옆에 앉히고 창밖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는 없지만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소음을 통해 도시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토비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참 똑똑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백화점 앞에 도착한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향수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쳐갑니다. 1층 화장품 코너에서 직원 한 명이 지훈을 알아보고 다가옵니다. 어머, 지훈이 아니야? 오늘은 혼자 왔구나. 네, 토비랑 같이요. 토비도 안녕. 오늘은 뭘 사러 왔어? 아버지 선물이요. 넥타이 같은 거요. 직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3층 남성복 매장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지훈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합니다. 토비는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조용히 따라갑니다. 하지만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보안복을 입은 정 과장이 팔짱을 끼고 서서 불편한 표정으로 지훈과 토비를 바라보고 있죠. 3층에 도착한 지훈은 토비와 함께 남성복 매장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넥타이가 진열된 진열대 앞에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께 드릴 넥타이를 찾고 있어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세요? 파란색이요. 너무 밝지 않은 걸로요. 직원이 몇 가지 넥타이를 꺼내 설명해 줍니다. 지훈은 손으로 만져보며 재질과 무늬를 확인합니다. 토비는 주인 옆에서 얌전히 앉아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정 과장이 큰 걸음으로 다가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토비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애완견은 출입이 안 됩니다. 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옆에 있던 직원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애완견이 아니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건 안내견이에요. 안내견이든 뭐든 개는 게 아닙니까?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안내견은 법으로 보장된, 법이고 뭐고 여기는 사유시설입니다. 규정을 따라야죠. 정 과장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훈은 더 이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토비의 목줄을 잡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던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끼어들지는 못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의 손이 떱니다. 토비가 주인의 다리에 코를 비비며 위로하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무거워만 갑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서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지훈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은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지훈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 밖 벤치에 앉은 지훈은 토비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선물도 사지 못했고 혼자 할 수 있다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어요. 토비가 주인의 손을 할아주지만 지훈의 마음은 여전히 아픕니다. 다음날 아침 이성현은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훈은 어제 일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아 있어서 말수가 줄었어요. 아빠, 어제 일은 괜찮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성현이 부드럽게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점심시간쯤 이성현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인권위원회 사무실 직원입니다. 위원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하나 확인해 보시겠어요?
무슨 영상 말인가? 백화점에서 시각장애 아동과 안내견이 쫓겨나는 장면이 담긴 건데요. 혹시 그 아이가? 이성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컴퓨터를 켜고 해당 영상을 확인합니다. 어제 지훈이 정 과장과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실망한 채 백화점을 나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영상 제목은 장애인과 안내견을 내쫓은 백화점입니다. 조회수가 이미 10만 회를 넘어섰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네요. 안내견도 모르는 직원이 있다니. 백화점 이름이 뭔가요? 불매운동 해야겠네요.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보입니다. 사유시설이니까 규정이 있을 수 있죠. 위생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애완견을 안내견이라고 속이는 경우도 많던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점점 커집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슈가 확산됩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 대표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대표님, 온라인에서 우리 백화점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영상? 박 대표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확인합니다. 정 과장이 지훈을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자 얼굴이 굳어집니다. 이거 언제 일인가? 어제입니다. 정 과장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보고했는데 규정? 안내견 출입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나? 홍보팀장이 당황하며 자료를 뒤집니다. 그게 정 과장은 일반 애완견으로 오인했다고 합니다. 박 대표가 한숨을 내쉽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번 일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해명 자료부터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일이 단순히 지나갈 것 같지 않다는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특히 영상 속 아이의 차분한 모습과 정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틀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앵커가 말합니다. 백화점에서 시각장애 아동과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백화점 측은 직원의 실수였다며 사과했지만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온라인 쇼핑몰 매출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홍보팀장 좀 불러. 곧 홍보팀장이 들어옵니다. 대표님,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보이콧 운동까지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명 자료는 어떻게 됐나? 준비는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명한다는 여론이 더 많아졌어요. 박 대표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대표님, 청와대 직속기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대표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집니다. 청와대? 네, 대통령 직속 장애인 인권위원회에서요. 박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제 귀하의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그 아이의 이름이 지훈이라면 그의 아버지를 뵌 적 있으십니까? 박 대표가 목소리를 가다듬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이성현 위원장님 말입니다. 순간 박 대표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성현. 그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1년 전 기업사회공헌 관련 미팅에서 만났던 인물이에요. 조용하지만 강인한 인상을 남겼던 분입니다. 아, 그분이.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적 불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대표의 손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드님 때문에 개인적으로 화가 많이 나 계시거든요. 전화를 끊은 박 대표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이성현은 집무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15층 사무실이죠. 책상 위에는 각종 장애인 인권 관련 서류들이 쌓여 있어요. 부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해당 백화점에서 공식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성현이 돌아서며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아이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번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다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현은 아들 지훈을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지훈이 아빠,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성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부장님, 전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장애인 접근성 실태 조사를 진행해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요? 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갑니다. 이성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백화점에서는 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 과장도 참석해 있어요. 정 과장,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 대표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정 과장을 바라봅니다. 규정상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는 게 아닙니까? 규정? 장애인복지법에서 안내견 출입은 보장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요즘 가짜 안내견도 많다던데요. 정 과장이 변명을 늘어놓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차갑습니다.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얼마나 타격을 받았는지 아세요? 영업이사가 날선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게 상식이에요. 10살짜리 시각장애 아이가 혼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박 대표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일단 정 과장은 직위 해제하고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세요. 대표님, 정 과장이 항변하려 하지만 박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의 기본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며칠 후 이성현은 퇴근길에 집 앞 공원에 들렀습니다. 지훈이 토비와 함께 산책을 나온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벤치에서 아들이 토비와 놀고 있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아빠. 지훈이 아버지의 발소리를 알아채고 달려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그런데 학교 친구들이 뉴스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현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이에게는 관심받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다, 지훈아. 왜요? 아빠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아서. 지훈이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니에요. 토비도 저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 대표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성현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이성현 위원장님이십니까? 이성현이 고개를 돌립니다. 박 대표의 얼굴에는 피로와 죄송함이 가득해요. 저는 해당 백화점의 대표 박입니다. 지훈이 토비를 끌어안으며 아버지 뒤로 살짝 물러섭니다. 직접 찾아오셨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너무 몰상식하게 행동했습니다. 박 대표가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사과는 우리 아이에게 하세요. 이성현이 조용히 말합니다. 박 대표가 지훈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아저씨가 잘못 가르쳤어. 지훈이 고개를 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너와 토비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박 대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성현이 그런 박 대표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지훈이처럼 상처받지 않도록 만드세요.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 아저씨는 왜 울 것 같았어요? 아마 진짜로 미안했나 봐. 그럼 용서해줘도 될까요? 이성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용서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일주일 후 백화점에서는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박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를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앞으로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박 대표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또한 전국 매장에 안내견 환영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전담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 아동을 광고 모델로 기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번 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박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며칠 후 이성현에게 박 대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위원장님, 전국 안내견 환영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면 어떨까요? 어떤 방식으로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위원장님께서 감독해 주시면. 이성현이 잠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마세요. 물론입니다. 취지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검토해보죠. 캠페인이 시작되자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에서 안내견 환영 표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지훈은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으며 토비를 쓰다듬습니다. 토비야,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졌네. 토비가 꼬리를 흔들며 주인의 손을 하다줍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어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다. 아빠, 제가 그냥 참았으면 어땠을까요? 이성현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니야. 때로는 용기 있게 말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럼 제가 잘한 거예요? 물론이지. 너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이성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한 달 후 전국 100여 개 매장에서 안내견 환영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쇼핑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 아이도 혼자 나갈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목소리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집니다. 지훈의 작은 용기가 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정 과장은 결국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권 교육을 받은 후 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됐어요. 그때 좀 더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 과장이 동료에게 털어놓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지.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다시 토비와 함께 그 백화점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예요. 혼자 갈 수 있어? 네, 괜찮아요. 지훈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회전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놀라운 변화가 눈에 띕니다. 입구에는 큼지막하게 안내견 환영 스티커가 붙어 있고 직원들이 친근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밝게 웃으며 지훈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버지 넥타이를 사러 왔어요. 아, 그럼 3층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지훈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토비도 당당하게 주인 옆을 걸어갑니다. 3층에 도착하니 남성복 매장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훈이 맞죠?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찾으세요? 파란색으로요.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요. 직원이 정성스럽게 몇 가지 넥타이를 골라줍니다. 지훈은 손으로 만져보며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아버지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훈은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드디어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성현이 아들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어떻게 됐니? 샀어요. 지훈이 선물 포장지를 흔들며 기뻐합니다. 그때 박 대표가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합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지훈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이제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넌 어디든 갈 수 있어. 이성현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합니다. 토비도 이제 편할 것 같아요. 토비가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듭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안내견 환영 캠페인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의 작은 용기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립니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안내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와 함께 이 뉴스를 들으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됐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빠, 그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말한 게 잘한 일이었죠? 당연하지. 너는 정말 용감했어. 이성현이 아들을 꼭 껴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토비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았어요. 이제 어디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한 아이의 침묵과 단 한 통의 전화가 이 나라의 규칙을 그리고 한 기업의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변했다는 것이었죠. 지훈과 토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